주로 판매하고 계시는 카테고리는 어떤 게 되세요? 지금은 생활용품 카테고리 제일 많고요. 코로나 때 좀 운동 홈트용품 좀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하는 거는 뷰티 디바이스 쪽 했는데 그게 좀 괜찮아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오, 뭐 뷰티 디바이스면은 뭐 속눈썹 이거나 고데기나 뭐 이런 맞아요. 거 맞죠? 그런 뭐 쪽. 필러나 뷰티인데 뭐. 화장품 아닌 거. 그 국내에서 또 OEM으로도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중국하고는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중국에서 수입해서 갖고 오는 거랑 국내 OEM이랑 하는 거랑 차이점. 국내가 훨씬 더 아무래도 어렵죠. 네.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운가요? 일단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많이 해야 되니까 예. 제가 비누 5,000개랑 음. 치약 10,000개랑 이렇게 했는데 되게 공부 많이 하고 했는데도 안 됐어요. 잘. 국내 OEM은 이제 진짜 잘할 수 있을 때만 해요. 많이 팔아보고 감 잡히고 이거 내가 진짜 다 이길 수 있겠다 이랬을 때 국내 OEM하고 중국 건 그냥 10개도 다 사입 가능하니까 쩍쩍쩍쩍 샘플 20개씩 받아가지고 20종류를 10개씩 받아가지고 그냥 계속 받아봐요. 샘플을. 부담 없으니까 가격도 싸고. 아까 그 확신을 가지면 한다고 했는데 그 확신이 어떤 부분에서 그런 확신일까요? 그러니까 메인 상품의 부속 상품을 좀 파는 걸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풍기면은 선풍기 커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팔아봐서 이게 된다. 이 메인 상품이 진짜 수요가 많고 그 액세서리들도 수요가 진짜 있다 했을 때 제가 팔아보고 괜찮으면 OEM 하는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액체류 같은 것도 하긴 하거든요. 화장품은 아닌데 메인 상품을 썼을 때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해요. 근데 그 단독으로 내가 뭐 대기업이 하는 거를 치약 같은 거를 그냥 단독으로 OEM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100%. 그래서 많이 남았어요? 치약? 사은품으로 다 주고 있어요. 이게 또 기존 브랜드랑 싸우려면 사실 좀 튜브도 조금 재질도 좀 좋았으면 좋겠고 외형도 당연히 좀 디자인도 신경 쓰려고 하다 보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하는데 근데 친환경으로 하고 진짜 좋게 만들었거든요. 다 써보고 1년 걸려서. 사람들이 안 사요? 네. 너무 비싸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약도 하나에 100원도 있어요. 아 진짜요? 제가 들어와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요. 네. 안 팔리는 이유가 컨셉 자체도 잘못 잡았고, 네. 그러니까 공부가 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 네. 제작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메인 상품을 하려면 진짜 깊숙한 학습이 들어가야 되는데 타겟 시장도 분석하고 시장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은 보면 OEM 제조를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는 영업사원한테 거의 넘어가서 그 사람들이 이거 누가 잘 판다는데요? 하면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려면 시장 조사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고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잘 뭘 팔아보고 메인 상품 팔아보고 그거에 서브 상품을 제조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돈에 메인으로 가시는 거죠. 그 실패 사례예요. 네, 처음에 했던 거. 네.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서 이제 10년 동안 말이 없으셨던 거고. 그러면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굉장히 많은 상품을 다루는데 몇 가지 정도 SKU 다루세요? 재고도 만만치 않게 있을 것 같은데. 컬러랑 사이즈 이런 것까지 하면은 300개 되는 거. 그 뭐 따로 창고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창고가 있다 하더라도 만만치 않겠어요? 유지하는 그런 것들도. 네. 근데 이제 안 되면은 바로바로 정리하고. 정리한다는 거 싸고. 어떻게 정리해요? 버려요? 단정. 아 단정. 다 팔고. 처음에는 근데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감으로 막 하거든요. 막 지르고. 되게 지르는 스타일. 아 근데 그게 통했기 때문에 몇 번 하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데이터 넘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아, 될 것 같아. 이래서 이제 한 10개 하면은 3개만 터지는 거예요. 어, 7개는 안 되고. 높은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3알. 그 처음에 자사모를 감으로 했었어가지고 네. 뷰티 패션 좀 감으로 하잖아요. 그땐 다 감이죠. 이쁘게 그냥 네. 이렇게 하는데 이 오픈마켓은 감이 안 통하더라고요. 요즘엔 데이터도 보고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감으로만 안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소싱할 때 대표님만의 팁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감으로 하다 보니까 남편이 빅데이터 전문가거든요. 원래 마케팅. 데이터 마케팅 하는 건 했었는데 계속 요청을 했죠. 만들어달라고 소싱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쓰려고 스피드 서치라는 걸 만들었어요. 프로그램을. 유튜브에 보시면 나오는데 쓰는 방법은 이제 베스트 상품을 네이버에 가서 보고 쿠팡에 가서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깔면 그냥 짝짝짝 누르면 매일매일 베스트 상품 보고 궁금한 키워드 치면 조회수 이렇게 짝짝 나와요. PC랑 모바일. 그래서 매일매일 베스트 보고 네이버 베스트 매일 정리하고 그래서 한 6개월 이상 하니까 감이 잡히더라고요. 뭐가 잘 나가고 뭐 팔아야 될지. 그래서 이제 소싱 확률이 엄청 올라가서 10개 중에 그때는 3개만 됐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7, 8개가 팔려요. 2개 정도는 안 팔리고. 근데 엄청 분석했는데도 2개는 안 팔리는데. 되게 높은 확률 아니에요, 그 정도면?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올라갔죠. 네, 엄청난 확률이죠. 근데 결국에는 데이터를 보고 또 감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자들이 못 보는 세계가 되게 있잖아요.
네, 특히 화장품이나 이런 것도 그렇죠. 굉장히 어렵거든요. 엄청 어렵죠. 그게 감이 되게 중요하죠. 솔직히 경험. 그렇죠. 네. 발라보고 뭐 써보고 저는 이렇게 타입 같은 거를 해도 샘플 비용이 아깝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안 아끼시고 다 사보고 다 먹어보고 다 지금 식품 안 한다 그랬는데 먹는 것 때문에 지금 그런 아직 먹는 중입니다 지금. 지금 먹는 중이고 계속 시켜서 계속 먹는 중이라 가지고 다 먹어본 마지막 다음에 필살기 제일 맛있는 걸로 하기 위해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처음에 상품을 인천 저기 어디지? 부천 생활용품 도매 단지가 있어요. 중국에서 떨어지면은 거기 가서 그냥 사와요. 안 파는 것보다 나니까 비싸도. 도매 좀 가격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는 바로바로 실물을 볼 수가 있고 테스트를 볼 수가 있고 키친 아트 이런 것도 있거든요. 다 갖고 와서 빠르게 올려보고 좋다 그럼 수입을 하는 전략을 쓰는 거죠. 도매국도 그런 용도로만 활용하거든요. 도매국도 샘플 용도로. 예, 가져와서 잘 팔리면 수입, 안 팔리면 도매국에 있는 거 이제 끝내고 정리하는 거죠. 제일 확실한 거는 내 머릿속에 가설을 빠르게 네. 검증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말 그대로 그냥 바로바로 그냥 이거 마음에 들어 찍어 올리고 그런 식으로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은 네. 어떤 로직으로 됐어요? 특히 쿠팡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네. 보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검색을 빨리 해주게 하는 서비스고요. 우리가 보통 쿠팡 갔다가 지마켓 갔다가 네이버 갔다가 이렇게 검색하려고 그러면 귀찮아서 남의 사이트 안 보게 되거든요. 사람.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제 검색어를 하나 누르고 거기다 쿠팡, 지마켓, 네이버 이렇게 다 넣어놨어요. 그럼 클릭만 하면 그 검색어로 조회가 쭉쭉쭉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마켓에서는 나랑 비슷한 상품, 내가 사입하려고 그런 상품이 존재하나 안 존재하나. 이건 진짜 공감해. 예. 왜냐면 쿠팡이 굉장히 큰 트래픽이 일어나는 데에도 네. 불구하고 은근히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빈틈을 맞습니다. 찾을 수 있다. 저희가 주력 전략이 그 스피드 서치를 통해서 베스트 상품을 본 다음에 쿠팡이나 이런 데를 쫙 빠르게 검색을 해서 비어있다 그럼 그거 바로 사입해서 넣는 거예요. 요즘 이제 5월이에요. 네. 가정의 달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MD로서 네네. 그리고 사업가로서 지금 이번 달에는 어떤 상품이 잘 나갈 것 같다, 어떤 카테고리가 잘 나갈 것 같다, 뭐 있으세요? 이제 여름 다가오니까 제가 이제 소싱을 하려다가 이제 지금 아직 액션은 못 취하고 있는데 비치 타월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용 비치 타월. 해변에서 이렇게 리조트 가서 네네네. 긴 거. 네, 시즌성 상품이기도 하고 리뷰가 막 엄청 폭발적으로 많은 것들이 쌓여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저는 이 시장 들어가면 좀 괜찮겠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가 제가 봤을 때 조금 차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좀만 잘 가져가면은 거기서도 시장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5월이에요. 네네. 5월인데 왜 비치 타올인가요? 이미 그러니까 그 해당 시즌이 됐을 때 너무 늦고 이게 이제 피크 판매 시즌이 뭐 7월이다 8월이다 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도 저는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빨리 들어갔어야 되는데 트래픽 터지기 전에 골목 앞에서 기다려라. 네네네, 물살 다 받아버리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시. 전 오늘 한번 생각해본 아이템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요, 제가 어제 제주도를 갔다 어제 왔거든요. 근데 어제 공항에서 저희 둘째를 잃어버렸었어요. 아, 네. 5분 동안. 5분이면 생각보다 되게 긴 시간이거든요. 와, 심장이 진짜 쿵 떨어져갖고 막 찾아 돌아다니다가 인포 쪽으로 갔는데 인포 쪽에서 그 인포 해주시는 분하고 같이 있는 걸 발견했는데 엉엉 울면서 아빠 왜 어디 갔었냐고, 아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막 진짜 너무 미안해갖고. 네네. 딱 생각한 게 뭐였냐면 사람 겁나 많아요, 제주도에. 네. 네, 장난 아니고 이제 위드 코로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나들이가 많고, 그래서 위치 추적 팔찌라든가 위치 추적 목걸이를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여행도 이제 다시 많이 회복돼가지고 많이 다니고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는 진짜 주변에 도움을 구할 데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위치 추적이라도 딱 있으면 그래도 좀 마음이 안심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어필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로잉진님께서는 특별한 소싱 노하우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뭐가 터질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직전에 소싱을 해서 최적화 시켜 놓는 거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그 부분도 있는데 또 하나 있으면 소싱 노하우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제가 되게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렇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막 이
컴퓨터 안에 갇히지 마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말씀해주신 경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컴퓨터 안에 찾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경험을 통해서 뭔가 얻었고 이게 사람들한테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나온 아이디어잖아요. 저도 산책을 가끔 가다 하는데 이제 산책을 하면서 저희 집 주변에 하나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돼지 부속물을 파는 도매처가 생겼더라고요. 저희 집 근처에 뭐 염통, 뭐 곱창 이런 거를 판매하는 곳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기서 내가 물건 소싱할 수 있겠다. 그리고 뭐 동네에 맛있는 빵집이 있다. 유명한 꽃집이 있다. 그것도 다 저희의 소싱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 키워드, 막 컴퓨터 이 앞에서만 소싱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생각하지 말고 좀 더 확장시켜서 내 일상생활 주변에서 우리 집 주변에서 소싱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이걸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제가 골프용품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소싱하게 됐냐면 저희 집 근처에 골프용품점이 굉장히 작게 있었어요. 근데 또 거기 보다가 골프용품 중에서 내가 팔만한 거 없을까? 라고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그냥 일단 들어갔어요. 사장님하고 막 대화를 했어요. 사장님 오프라인에서 뭐가 잘 나가요? 그러니까 막 추천 여러 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천받은 걸 바탕으로 이제 집에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봤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키워드 상으로는 이게 찾을 수가 없는 키워드예요. 왜냐면은 그 저희가 뭐 아이템 스카우트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찾지만 그 안에서는 제가 찾을 수가 없었던 키워드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 소비층을 분석해보니까 판매자들이 굉장히 많은 판매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판매했는데 지금 저희 매출의 한 10% 정도 차지하는 상품이 됐어요. 뭔가 아이템 스카우트의 함정을 조금 이용해 주신 것 같아요. 사각지대를 이용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아이템 스카우트나 이런 키워드 찾는 프로그램에 사각지대가 진짜 존재할까요? 그거까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진짜 우리 일상 주변에서도 충분히 좋은 상품들 발굴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다. 이 부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드로잉진님의 채널을 보면요. 네. 왕초보도 판매가 일어납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들이 있어요. 그로잉진님께서 생각하시는 초보자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분야는 무엇일까요? 왕초보도 판매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왕초보들은 어떤 부분에 신경을 가장 많이 써야 하나? 뭐 예를 들면 상품 소싱이 있을 수 있고 등록, 마케팅, 그리고 뭐 키워드 분석 이런 게 있는데 어떤 걸까요? 제가 조금 되게 본질적인 얘기들을 많이 좀 하는 편인데 사실 저는 소싱만 잘해서 물건 안 팔린다고 생각해요. 상세 페이지만 잘 만들어서 물건 안 팔린다고 생각해요. 뭐 광고만 잘 돌려서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본질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수학 수능 문제를 풀려고 하면 덧셈도 할 줄 알고 곱셈도 할 줄 알고 백셈도 할 줄 알아야 그 전체적인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잖아요. 온라인 판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초보자분들이라고 해서 처음에 막 내가 소싱을 공부해야지 뭐 상세 페이지를 공부해야지 이게 아니라 큰 틀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인 어떤 플로우를 거쳤을 때 판매까지 갈 수 있느냐 이 그림을 머릿속에 그릴 줄 알고 소싱도 배우고 광고도 배우고 해야 이제 매출이 나는 거지 한 부분만 집중해서는 매출이 안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 책에서 많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얻게 된 인사이트인데 온라인 판매 플로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핵심 플로우가 있고 이 플로우 5가지가 있는데 이 플로우를 따라가고 이 플로우를 하나도 놓치지 않게 되면은 무조건 저는 팔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진짜 초대박이냐 중박이냐 대박이냐 그냥 아니면은 그냥 내가 재고 터는 정도로 매출이 나느냐 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상품 소싱 및 기획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짜고 그 다음에 사회적 증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유입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객단가를 높이는 5단계 과정을 꼭 거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객단가를 높인다는 것은 유입 이후에 구매 전환이 있는 다음에 후기가 쌓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객단가를 올려라 이런 뜻인 건가요? 네네. 고객님들이 이제 구매하시는 패턴과 몇 개를 사는지 객단가를 얼마까지 허용하는지를 체크해보고 그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객단가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2개씩 구매하신다 그럼 바로 2개 세트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이제 새로 또 그분들한테 2개 세트를 유입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들을 넣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어떤 카테고리들이 조금 사람들의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을까요? 판매자 위주 말고 소비자 위주로. 저는 이렇게 보죠. 소비자 위주라는 건 어쨌든 저희한테 결제가 들어오는 게 예. 소비자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 물건 나가는 거 보면요. 그렇게 엄청나게 대박 아이템이 없습니다. 다 평범한 상품들이죠. 네네. 그러니까 저희의 포커스는 저희가 옛날에 대박 지금도 약간 시즌 아이템을 건들긴 해요. 근데 계속 판매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거 팔릴 땐 좋은데 마지막에 남은 거는 재고더라고요. 그 나중에 저도 안 사더라고요.
저희 뭐 옛날에 오징어 게임 한다고 그래갖고 우리 뭐 달고나 만들기 세트 있잖아요. 네. 아직도 엄청 많아요. 오전 게임 2 이제 하겠죠 또. 그거 게임 응용해서 나오면 또 판매될 거예요. 내가 그걸 트래픽을 만들어야죠. 하루에 막 200개, 300개씩 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물건 들어오려면 한 2주 걸리니까 그 계산해서 한 3,000개, 5,000개를 그냥 주문을 때려 넣죠. 근데 이게 한 번 주문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냥 절벽입니다. 정말 안 나갑니다. 우리 막 그때 로고 각인도 하고 막 패키지도 만들고 했는데 오늘 좀 오실 때 남은 거 좀 집에서 달고나 좀. 그래서 뭐 저희는 대박 상품을 사실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그냥 스테디. 예, 이런 파이에서 저희는 그 격가지에 붙어갖고 조금씩 파먹는, 그죠? 남들 이렇게 팔고 있을 때 격가지에서 하는 그런 아이템을 몇천 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희도 예전에 아이패드 거치대가 그 마그네틱으로 붙는 거 네. 처음에 갖고 왔는데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음. 업그레이드된 상품이 나온 거예요. 네. 진짜 한 2억 원어치 주문 넣었죠. 2억 원이나. 네. 여기 스케일이 다른데요? 네. 왜냐면 너무 잘 나갔으니까요. 네. 1억 5천 원치 남아 있어요. 아 그래요? 1억 5천 원치 남아 있어요. 그런 거 많아요. 저도 그런 거 없으면 솔직히 성장하기는 어렵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요런 또 흑역사도 있으시지만 물론 저도 있고 네. 한 상품으로 매출 5천까지 찍었던 상품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상품의 원가와 어떤 제품인지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주문 제작으로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음. 저희 회사가 이렇게 커가는 단계였는데 예. 물론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이것저것 사업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때마다 이제 이 내 사업을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원동력, 그 코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저는 제작이었어요. 힘들지만 만들긴 힘들지만 그거였고, 그다음에 사업이 한 단계 도약하게끔 만든 것도 제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나라에서 네임 수저라는 거를 처음 팔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저에 손잡이에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거를 어린이집, 초등학교 갈 때 보내는 용도거든요. 너무 좋은데요? 네, 그거를 제가 네임 수저라는 키워드를 제가 만들었죠. 그 전까지는 그냥 수저에 각인하는 판종은 많이 있었지만 뭐 하나에 똑같은 이름으로 뭐 3,000개, 뭐 100개 이렇게 새겼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각자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에 다 새기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게 빵 터졌죠. 그게 뭐 사실 5천 이상이죠. 사실 그 시즌에 한 2월달 그 신학기 시즌은 어린이집 보내려고 할 때나 네, 계약하기 전에 예. 그때 엄청 터집니다. 네, 그게 뭐 그것도 있고 제일 먼저 터졌을 때는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네임 스티커. 이제 아마 주부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저희 그 스티커를 제작해서 팔았죠. 오. 네. 우리 운송장 프린터 있잖아요. 그 열전사 프린터인데 그 프린터를 뽑는 거거든요. 그 프린터로 해서 스티커를 놓고 운송장 뽑듯이 뽑는 거예요. 한 장 뽑는데 한 2, 3초? 2초? 1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거 뽑으면은 그때 당시에는 한 장 뽑으면 2,000원 남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막 운송장 하나 뽑힐 때마다 2,000원, 2,000원, 2,000원 이게 기계가 열 몇 대가 있죠. 와. 그게 막 동시에 쫙쫙쫙 계속 나오고. 계속 소리 나면서. 그렇죠, 그렇죠. 오. 야, 근데 그 상품을 어떻게 예측하신 거예요? 저는 네, 그 상품이 궁금한 것보다도 네. 그 상품을 예측한 게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예측을 한 거예요? 저희가 그 상품이 발굴하면서 수익을 내기까지가요 한 달 걸렸어요. 생각보다 짧은 건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키워드 뭐 요즘 아이템 스카우트처럼 잘 돼 있진 않고 네이버 데이터래? 키워드 도구, 키워드 도구 있잖아요. 키워드 도구에 보면은 뭐 월별로 이렇게 잘 나가는 키워드 있잖아요. 네. 그때 네임 스티커를 본 거죠. 근데 그게 지금도 계속 나와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시작했을 때보다 너무 고도화됐고 전문화돼 있고 너무도 다양한 타입으로 돼 있었어요. 돼요. 지금은 막 캐릭터도 있고 얼굴 모양대로 따는 것도 있고. 근데 옛날에는 그냥 이름만 새기면 끝이에요. 이름이랑 이모티콘만 새기면 끝이었어요. 그 당시하고 저는 빠졌죠. 되기 전에 털고 딱 나오신 네, 거네요. 네, 고도화되면 아니면- 원가가 올라가니까. 보니까 약간 계속 그렇게 잘 나가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자리에 있다가 어느 순간 몇 개의 아이템으로 그냥 성장을 한 번에 뛰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는 제작하는 아이템 외에는 거의 다 그냥 꾸준하게 뭐 이렇다 할 파도나 그런 거 없이 그냥 꾸준하게 가고 있다고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수입해서 하거나 제조를 하거나 해서 하는 회사의 장점인 것 같아요. 진짜 월 매출 5, 6억 하는 회사들 중에서 다양한 상품 취급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맞아요. 진짜 많으면 10개에서 15개 정도거든요. 저희도 한 10개 정도 돼요. 중국에서 OEM, ODM 해갖고 가지고 오는 카테고리는 어떤 쪽 카테고리죠? 일단 디지털 쪽이 많고요. 네. 생활용품 쪽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요즘에는 디지털 쪽에 이제 로고를 바꿔나 패키징을 바꿔서 이렇게 가져오는 형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 카테고리가 다양합니다. 자, 또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국내 제조는 어떤 카테고리일까요? 국내 제조는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네. 화장품 쪽 제조하고 있고요. 오, 일반 뭐 기초 화장품 쪽인가요? 네, 기초 쪽이고 약간 수요가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이 제품을 조금 제조를 해서 지금 판매를 하려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요가 있는데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이 수요는 어떻게 알고 하신 거예요? 음. 뭐 그냥 뭐 밤에 막 아니요, 그런 고민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게 수요가 있구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첫 번째는 아이템 스카우트를 예전에는 맹신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맹신하진 않고요. 무슨 의미죠 그게? 그 검색량만 보고 보통 물건을 가지고 왔었어요, 제가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꼭 그런 형식이 아니고 제가 만약에 화장품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이 제품을 어떤 사람이 썼을까라는 고민을 해서 카페나 지식인에 검색을 해요. 그러면 이제 1일 기준으로 이 질문들이 엄청 많으면 이게 수요가 있는 제품이구나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해요. 제품인데 아직 좀 부족하니까 막 물어보는 거구나. 그쵸. 이 제품을 나는 사용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 이런 제품을 가지고 와요. 수요 조사 되게 참신하네요. 네. 대부분 다 잘 터지나요? 그렇게 진행한 지 얼마 안 됐고요. 네. 예전에는 아이템 스카우트 검색량만 보고 진행을 했었는데 아이템 스카우트 검색량을 봐도 판매가 실질적으로 많이 안 되는 상품들이 상위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런 방식이 정답이 될 수는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그렇게 방향을 바꿨는데 검색량이 막 10,000밖에 안 되는데 판매량이 엄청 많이 되고 있는 상위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을 보고 나서 이런 업체들은 왜 이렇게 판매를 많이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마케팅을 파다가 이제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도입을 하게 되었어요. 역시 4년차 닿습니다. 구력이 4년차 아니죠 5년차죠 횟수로는. 그렇죠, 5년차죠.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고를 가지고 하는 뭐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데요. 생산도 하시고 다운솔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상품 소싱을 진행하세요? 일단 제일 예전에는 아이템 스카우트대로 무조건 했었고 지금은 카페 위주 카페에서 검색을 해요. 제가 원하는 키워드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질문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검색을 해보는 거죠. 너무 신기하다. 네, 그리고 잘 파는 업체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잘 파는 업체가 왜 잘 파는지를 좀 파요. 어떤 마케팅을 하는지. 그래서 그걸 찾아내면은 저도 똑같이 할 수 있으니까. 카페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네. 잘 파는 업체가 어떤 마케팅을 하는지는 어떻게 네. 알아요? 일단은 사용자 정의 있잖아요. 그 줄이거든요. 그게 뭐지? 그 스마트 스토어에 내가 링크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유입되는지 그 태그 값을 다 입력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뭐 카페에서 유입시키는 거 줄이고 이거는 유튜브에서 유입시킨 거 줄이고 그걸 보고 찾아가죠. 네, 그렇게 해서 어떤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체크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좀 확실히 좀 길이 보이나요? 확실히 이렇게 상품이 쭉 있으면은 이 중에 압도적으로 잘 파는 업체들이 있어요. 이런 업체들은 단순히 CPC만에서 파는 업체들이 아니에요. 외부 유입을 무조건 가지고 오는 업체들은 확실하다 이렇게 가정하고 이제 이 업체들이 왜 잘 팔까? 인스타에서 잘 팔까? 유튜브에서 잘 팔까? 카페 바이럴에서 잘 팔까?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죠. 신기하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상품을 베끼는 건가요? 베끼는 건 아니고 일단은 완전 초보자면 뭐 베낄 수는 있죠. 벤치마킹. 네,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초보자일 때는 이렇게 했어요. 기존에 이 똑같은 제품이 있으면 이게 사은품을 하나 더 얹어서 가지고 와요. 이게 만약에 중국에서 브랜드처럼 가지고 온다 했을 경우에도 사은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제조 공장한테 이 사은품을 일로 보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패키징을 해서 가지고 와서 이제 상세 페이지도 뭐 이렇게 똑같이 맨 처음에 똑같이 해도 되죠. 벤치마킹을 하고 근데 결국은 이렇게 똑같이만 하면 이길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 뒤에 이제 내 제품의 소구점이 어떤 건지 또 후킹을 할 요소는 뭘지 이렇게 좀 위로 올리면서 디벨롭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광고 및 마케팅 같은 거를 뭐 CPC 말고 또 어떤 마케팅을 하고 계세요? 요즘엔 CPC가 너무 기본이어가지고 불카 지연 들어보셨나요? 지원 안 들어봤어요. 블로그, 카페, 지식인, 언론 보도
아, 이렇게 줄여서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내 제품을 검색하면 나오도록 깔아두기만 하고요. 네. 요즘에는 뭐 카페 GFA 아니면 뭐 페이스북, 유튜브, 카페 지식인을 다 해서 효율이 있는 채널만 좀 가져가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여러 군데 다양하게 네. 쓰게 되면은 물론 해봐야 되는 건 맞긴 네. 하지만 마케팅 비용이 상당하게 많이 들어갈 텐데 맞아요. 방법이 없나요? 마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마진율 높이는 방법은 저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같은 제품이어도 달라 보이면 돼요. 그게 제품에 사은품을 넣는 거가 될 수가 있고 상세 페이지를 남들과 다르게 구성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남들이 안 하는 광고를 하면 돼요. 네, 남들이 안 하는 광고는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CPC만 했어요. 그때는 효율이 잘 나왔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카페 GFA 댓글 형식으로 나오는 거. 그거 진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광고가 아직 새로 생겨가지고 많이 안 해요. 많이 안 한다는 뜻은 CPC가 낮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또 카페 등급이 좀 있고 유입수가 그쵸. 있는 거가 자동으로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건 유튜브, 뭐 카페 댓글 작업. 내 제품을 필요로 할 만한 사람들한테 이제 댓글을 다는 거죠. 아, 이거 써봤는데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URL 달려 있으면 자동으로 URL 못 노출 달아요. 자동으로 노출 안 되게 네. 되니까. 마지막 게 지금 말씀드릴 건데 키워드. 나만의 키워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네. 왜냐하면은 펜슬을 이거를 구매하려면 경쟁사가 엄청 많이 뜨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뭐 투트랙 펜슬이 아니라 이건 너무 광고 같잖아요. 근데 약간 이게 스무스하게 잘 써지는 펜슬이다. 그럼 뭐 스무펜 막 그렇게 하면 이제 저는 스무펜 써도 너무 좋다. 그럼 사람들은 이게 있는 건가 하고 검색을 해요. 그러면 나오는 내 것만 나와. 제 것만 나오죠. 뭐 CPC 광고도 50원 내 거, 파워 광고도 내 거 70원. 이러니까 최근에 하고 있는 제품은 막 6만 프로 나오고. 그 키워드 검색하면 내 거밖에 안 뜨니까. 어찌됐건 간에 틈새까지 쪽쪽 빨아갖고 그렇죠. 그런 방법으로. 남들이 안 먹는 거 먹는 거. 네.